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에서 날아온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대북 강공책을 펴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우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를 정지했죠. 미국이 그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표현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주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미 한국 대사관 측에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은 지난주 중순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멈추지 않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이달 4일 직후입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양국 관계자는 워싱턴 DC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효력 정지 결정을 사실상 통보받았다며 우리 측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없이 사후 통보를 받았다며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긴밀히 사전에 소통하고 충분히 알아야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의 자위권 조치는 존중한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합의 효력 정지 발표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add on to that. What I can tell you is, we continue and always will consult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like the Republic of Korea, like Japan. 이에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미국 측이 불편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한미 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대북 확성기 배치를 두고도 유엔사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재개에 우려를 표했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엔사는 확성기 재개가 정전협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주한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함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사 측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을 제외한 채 북한만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2016년에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사용이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봤었는데 당시 우리 군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은 뒤 확성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유엔사는 또 대북 확성기 사용이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라는 우리 군의 설명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려 사항이나 운영 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긴밀한 조정과 의사소통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어제 채널A가 보도한 신원식 국방장관과 폴 러케머라 유엔군 사령관의 12일 비공개 회담을 인정하며 미리 예정돼 있었고 김명수 합참의장과도 면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맹국의 주권과 합법적인 행동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사용이 대한민국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라는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오늘도 법원을 찾았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 때문이죠. 이제 재판이 막바지인데 검찰이 오늘 더 확실히 입증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늘도 서초동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추가해 이 대표 혐의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난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호주 출장 중에도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와 낚시를 즐긴 사실 등을 공소장에 담아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를 구체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이미 1년 반 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기존의 공소장과 기초사실 자체가 다르다거나 허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도 방대하게 기재됐다며 여전히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금 보신 이 재판에 나오면서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 법원, 언론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더니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비용을 대납했다는 다른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언론에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시끄러워서. 어디 다른 장소 없어요? 이게 쌍방울에 좀 조용히 하세요. 이 대표 측은 가장 큰 스피커인 대표가 나서야만 보도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직접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이라며 정말 무고하다면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주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방금 봤는데 아주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네, 본인 기소 이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긴 했지만 오늘은 아예 작심하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겁니다. 말을 이어가다가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 반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본인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 발언을 계속해요. 국정원 문건을 믿을 거냐, 부도덕한 사업가 말을 믿을 거냐. 이 대체 국정원 문건을 지금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네, 판결문에 나오는 유의미한 국정원 문건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만들어진 문건에는 쌍방울 계열사에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북측 인사의 발언이 적혀 있고요. 2019년 작성 문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방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북측 인사가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대화가 적혀 있는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 문건이 맞겠냐 아니면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냐 비판했는데요. 실은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들인 겁니다. 네. 자, 한번 따져보죠. 어떤 신빙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3개의 문건을 보면? 네, 재판부는 첫 번째 문건에 대해 수익금 조성 방법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움직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의 검증 노력 역시 불분명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두 번째 문건 역시요. 재판부는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북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없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문건은 안부수 아태협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만난 직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진술을 청취해 만든 보고서인데 몇 년 뒤에 이뤄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검찰 조사 진술과도 모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진술만 앞선 그런 문건을 배척하고 복수의 인물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세 번째 문건만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만 인정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 지금 앞서 리포트 보시면 그러면서 안부수 회장 1심 때와 왜 다르냐 이 얘기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이재명 대표는 안부수 회장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북 송금은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원지법의 안부수 회장 판결문을 직접 살펴봤더니요. 이 기초사실 부분에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문장에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건뿐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뒷부분 실제 인정사실 부분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는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해당 판결문에서 유리한 것만 선별해 언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또 하나요. 이재명 대표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를 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네, 이 대표 측은 공공연한 공소사실 유포 등 검찰 중심으로 보도되는 이 법조 취재 환경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판결문을 보도하는 언론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비윤 대결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서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초선 김재섭 의원. 오늘 친윤 개혁이 정치적 소임이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대세론의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30대 초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비윤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맞서는 친윤 후보라는 의혹에 정면 반박한 겁니다. 윤심 대결을 벌이다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 전당대회. 1년 3개월 만에 김재섭, 나경원,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친윤 후보 없는 전당대회가 예상됩니다. 원외 당대표 불가론으로 한 전 위원장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국회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럼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내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에서 2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를 동시에 열어서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는데요. 야권은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상임위 절반이 텅 비어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와 과방위,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법사위에서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과방위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3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업무 보고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자 청문회를 열어 강제로 출석시키겠다는 겁니다.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시켜 강제 구인하거나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장관 탄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안 나가거나 재판에 안 나가면 구속되고 체포되고 하는데 해임건이나 탄핵 같은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김유빈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종일 열린 법사위 천태만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죠. 같은 당 의원들끼리 있으니 화기애애해야 할 거라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곳곳에서 기싸움이 벌어졌거든요. 다음은 국민의힘 김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질의 순서를 바꿀 경우에는 간사님께 얘기해 주시고 사전회의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오게 된 거죠. 제 순서가 있으니 그렇게 가주셔야지. 서영기 의원을 또 제가 불렀습니다.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들어왔고요. 잘 알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1분 1초를 아껴서 정시에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일 열렸다던데 주로 무슨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다소 지저분한 제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장검사는 수사관을 때리고 일부 부장검사는 복도 바닥에 들어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좀 들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명 변사건을 수사하라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검사가 해당 검사라면서요. 아,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수사검사라 더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배당이 됐죠. 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는 민원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같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다면 더더욱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겠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국민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는 개인 로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런 말을 했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퍼스트 도그, 대통령 부부가 안고 있는 개가 마지막 퍼스트 도그예요? 네,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에게 받았던 알라바이 2마리를 끝으로 더 이상 관저에서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에서 이미 6마리를 키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8마리가 되니까 더 키우기엔 좀 벅차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려묘까지 합치면 총 13마리가 되는데요. 반려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주기 때문에 벅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먹어도 맛있겠다. 어우, 천천히 먹어.
직접 애정을 쏟으며 키우기 위해선 더 늘어나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어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던 TA 항공 비행기가 1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일부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경고음이 울리는 비행기 안. 탑승객들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설명을 듣습니다. 고려지에 계시면 저희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낮 12시 인천발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 항공 여객기 출발이 11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기 엔진 이상으로 좀 지연이 됐다고 했다가 비행기 간격 조정으로 좀 늦게 출발된다고 했다가 또 다시 기 이상으로 또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기체 결함 문제로 3시간 지연된 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탄 지 3시간이 지나도록 출발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장시간 비행기 안에 머물러야 했던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점점 하나둘씩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은 계속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너무 안 열어주니까 쓰러지고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어요. 해당 항공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에서 인천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여행객들도 마찬가지로 11시간 지연 피해를 봤습니다. 해결을 해주세요. 티웨이 항공 측은 결함이 아닌 기체 전체 안전점검이 길어져 지연됐다며 탑승을 포기한 승객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일본으로 향한 승객에겐 심야 택시비로 1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앞서 보신 TA 항공 비행기는 원래 오사카행이 아닌 유럽행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로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지연되자 항공기를 바꾼 건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당초 일본 오사카로 배정됐던 항공기는 티웨이 항공이 보유한 HL8500이었습니다. 그런데 11시간 지연을 거쳐 실제 출발한 항공기는 HL8501이었습니다. 당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출발할 예정이던 HL8501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계속 지연되자 티웨이 항공이 오사카행 항공기와 비행기를 서로 바꾼 걸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출발 예정이던 자그레브행 항공편은 2시간 반 동안 안전점검을 이어가다 HL8500으로 변경한 뒤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오사카행 승객들만 영문도 모른 채 낮 12시부터 11시간 지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이 운임과 비례하다 보니 유럽행보다는 운임이 저렴한 일본 노선과 항공기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정 때문에 그러신 거죠? 왜냐하면 자그레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되면 그거는 이제 600유로 이상 보상이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비행기를 급히 바꾼 게 맞다며 자그레브 공항 이용 시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비행기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비행기를 다른 노선에 급히 배치한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식당 바닥에 술을 버리는 남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과 글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남성이 구청 직원인데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라며 난동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남성 4명이 식당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십니다. 그러다 일행 중 한 명이 테이블 아래로 맥주를 쏟아 붓습니다. 일행이 다시 맥주를 따라주자 또다시 맥주를 쏟아 버립니다. 가게 사장이 구부리고 앉아 바닥에 맥주를 닦자 남성들이 뭔가 얘기하더니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가게로 돌아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어젯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해당 CCTV 영상과 함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며칠 전 마감 직전에 손님이 들어왔다며 딱 30분만 먹고 가겠다고 해 한 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이 흥건해 물을 흘리셨냐고 묻고 청소를 했는데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아내에게 따지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볼일을 본 것도 아니고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않냐고 항의하며 일행 중 한 명이 여기 구청 직원인데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구청에 민원을 넣어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13차로 도로에 고라니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차도까지 드러난 고라니를 잡느라고 경찰의 최단 시간 출동 지령 코드 제로가 발령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서울 도심 13차로 도로. 한쪽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갑작스런 고라니 출현에 차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며 속도를 줄입니다. 고라니는 아예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차와 부딪힐 듯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놀란 운전자는 아예 멈추기도 합니다. 고라니 막 오더라고 저한테요. 차가 차 사이를 내가 막아버려서 못 지나가게 해요. 고라니 때문에도 그랬고 교통량도 좀 있어서 정체는 됐어요. 지난 6일 저녁 7시쯤 서울 양재동 염곡 지하차도에 고라니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2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도로를 통제한 뒤 고라니를 포획해 소방에 넘겼습니다. 조심해. 당시 경찰은 최단 시간 안에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지하차도 내부다 보니 차들이 고라니를 피하려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보다 나흘 앞서 서울 반포동 8차로 도로에도 고라니가 포착되는 등 최근 3년간 서울의 고라니 출몰 신고는 353건, 지난해만 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녹색불인데도 버스기사가 횡단보도를 질주한 탓이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채인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퇴근 시간 강남대로 한복판.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순간 관광버스 한 대가 그대로 횡단보도를 질주합니다. 시민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얼른 인도로 되돌아옵니다. 그제 저녁 6시 13분쯤 서울 강남구 신분당선 논현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50대 여성이 관광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치면서 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비명 소리가 좀 났어요. 119가 4대인가 3대가 왔었고. 보행자 신호가 바뀐 뒤 차량들이 일제히 정지선에 멈춰섰지만 버스 중앙 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달리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운전 중 딴짓을 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10명이 넘는 승객도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사망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끝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는 물론 병원 진료와 전원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첫 소환 조사를 한 만큼 향후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중대장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의료계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납니다.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들이 늘고 있고 간호사들도 휴진 탓에 생긴 진료 변경 업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주요 대학병원 신경과, 소아신경과, 신경외과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집단휴진 거부 사유로 환자를 먼저 꼽았습니다. 뇌전증 환자는 갑자기 약물 투여를 중단할 경우 사망률이 일반인의 50에서 100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어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의사는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을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휴진으로 인해서 환자가 처방전을 받지 못해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만병의원 협의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은 세 번째 집단휴진 불참 선언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휴진 불참 선언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노조원들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간호본부는 오는 17일 교수 총파업으로 인한 수술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도 진료 변경 업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굳이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소 업무를 하면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굉장히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병원 곳곳에는 의사 집단행동에도 현장을 지키는 병원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되는 모순된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이 내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의료계의 내부 파열음 또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들을 향해 이런 글을 올리며 충돌한 건데요. 돈 문제까지 꺼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이면택 회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발단은 어제 오후 5시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SNS에 올린 이 글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앞선 기자회견에서 의협 중심의 단일 창구를 강조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이냐며 단일대와 창구안 등을 두고 임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어젯밤 11시쯤 일부 전공의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전공의 문제에 더 이상 신경 끄고 손 뗄까요? 원한다면 의협은 손 떼고 싶다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 회장은 원치 않는다면서 4억 달라고 공문은 보내더군요 라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로 오는 18일 예고된 의사 총파업 동력도 상실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뒤늦게 모든 전공의들을 향한 말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절대 모든 전공의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절대 전공의들을 홀로 내버려 두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임 회장도 오늘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을 만나며 정부와 전공의 간의 중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급적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이 더 커지지 않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45분간 진행된 비공개 만남에서 임 회장은 전공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약해진 집안에 집이 통째로 굴러떨어집니다. 사흘 만에 1년치 비가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세계 곳곳을 덮친 이상기후, 먼저 칠레로 갑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한 주택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기록적 폭우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집 전체가 아예 떨어져 나간 겁니다. 10층이 넘는 아파트 주변도 땅이 움푹 꺼져버렸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부터 칠레 중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단 4일 만에 1년치가 내려 30년 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80 años aquí y por lo que conversan los más antiguos, primera vez que sube el río tanto.
현지 시각 오늘 기준으로 1명이 숨졌고 이재민 약 3,300명이 발생했습니다. Decidimos decretar estado de catástrofe anticipándonos porque acá todos los recursos del Estado tienen que estar disponibles para ayudar a todos quienes los necesiten. 특히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해 15년간 가뭄에 시달리던 곳이어서 더욱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물폭탄을 맞은 것은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한 직원은 아이에 누워 수영 흉내를 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스페인 마요르카 공항이 폭우로 잠겨 100여 개의 항공편이 취소돼 수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We still hope that there will be other options, but I somehow lose my hope if I see the long queue of people standing here. 현지 매체는 1시간 동안 4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자, 이번엔 그리스인데요. 여기는 폭염이 문제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43도에 달하면서 아크로폴리스를 낮 시간엔 닫기로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줄을 선 관광객들이 더위 속에서 연신 부채질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n Acropole and the heat is terrible. Like, drink water and no wind on the top. 비틀비틀거리던 한 관광객은 결국 의료진의 도움을 받습니다. Ιδίως τα άτομα αυτές τις υψηλά ακραίες θερμοκρασίες εμφανίζουν θερμοπληξία, ζάλι, τάση προς έμετο, τάση προς λιποθυμία.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아크로폴리스 등 유명 관광지들은 낮 일부 시간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도 이틀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탈진한 듯한 여성에게 다른 승객들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10일 아테네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비행기가 기술적 문제로 이륙을 못하고 냉방장치까지 고장난 겁니다. 승객들은 3시간 반 동안 기내에서 찜통 더위를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폭염의 원인으로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온 뜨거운 공기와 먼지가 지목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 지역의 폭염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온순할 것만 같은 사슴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군요. 미국에서 달리는 버스의 앞 유리를 뚫고 뛰어든 사슴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아찔한 장면 보시죠. 박수유 기자입니다. 도로로 뛰어든 사슴 한 마리가 달리는 버스 앞 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들어옵니다. 사슴은 좌석에 부딪힌 뒤 바닥에 나동그라져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북동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사슴과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3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충돌 이후 사슴은 그 자리에서 숨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차량을 안전하게 멈춰 세운 버스 운전사 덕분에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신께 감사한다며 사슴이 내 옆구리를 쳤더라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로드아일랜드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사슴과 차량이 부딪힌 사고는 무려 1,300여 건에 달합니다. 현지 교통당국은 야생동물이 도로에 종종 나타나고 있으니 운전자들도 안전 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테슬라가 주주총회를 열고 CEO 일론 머스크의 성과 보상안을 의결했는데요. 그 액수가 무려 66조 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머스크는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함성 속의 주주총회장에 등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기분이 좋은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비속어를 섞어가며 주주들에게 애정을 표합니다. 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I love you guys.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에게 66조 원대 초대형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이 통과된 직후입니다. 찬성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주주 가운데 기관 투자자 비율이 45% 정도인 걸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가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래 이 보상안은 2018년 처음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3억 300만 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주주가 머스크가 지배력을 남용해 억지로 통과시킨 안이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했고 머스크는 보상을 반납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는 7월에 맞춰 항소를 준비하던 테슬라는 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시총의 2% 가까운 14조 원어치의 주식을 들고 있는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 사이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3년 만에 의회를 찾았습니다. 박수갈채의 케이크까지 화려한 복귀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백악관을 비운 사이 의사당을 찾은 건데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기까지 합니다. We're a nation that's in decline. We're a declining nation. We're a nation that is being laughed at all over the world. We have a leader that's being laughed at all over the world. 3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며 의회 폭동을 일으킨 이후 3년 만의 방문으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화려한 복귀를 선언한 셈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조창 간담회도 가졌는데 의원들은 78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트럼프에게 45대 대통령이었음을 뜻하는 숫자초가 꽂힌 생일 케이크도 선물했습니다. Let me make a wish. And can't say what the wish is, but it'll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room. 현지 매체는 트럼프가 새로운 영향력을 갖고 의회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Donald Trump lit a fire in this country. 140 officers were injured. Donald Trump's ready to burn it all down. 바이든 캠프 측은 같은 날 의회 폭동 영상이 담긴 새로운 선거 유세 영상을 올리면서 트럼프 견제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자택으로 초청해서 만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집으로 초청해 만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한쪽 손을 보니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13년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도 갤럭시 S4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2016년 갤럭시 S7 공개 행사에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VR is the next platform, where anyone can create and experience anything that they want. 저커버그는 삼성 스마트폰의 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ou know, I've been using Samsung phones for a few years, and I'm a big fan of them. And 애플과 인공지능, 확장현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 중인 만큼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운동화끼리 부딪히니 전화가 걸립니다.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이 웨어러블 제품 업체, 운동화 업체와 협업해 만든 스마트 운동화입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돼 5가지 동작으로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멤버십 회원을 위해 한정판으로 제작돼 일반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툭하면 가격을 올리는 명품 가방, 원가는 얼마일까요? 385만 원짜리 디올 가방은 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노동 착취하는 제작 공정도 드러났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사치제 제조 기업인 LVMH 산하에 있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프랑스에서 시작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 디올이 이민 노동자 착취를 방치 및 조장한 혐의로 법정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의 가방 제조 업체에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디올의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청업체는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주로 고용해 밤샘 근무를 시키거나 공장이 24시간 연중무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작업장에서 재웠습니다. 기계가 더 빨리 작동하도록 안전장치도 제거한 채 일을 시켰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 비용을 아낀 업체는 가방 한 개당 53유로, 우리 돈 8만 원을 받고 디올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디올 매장에선 50배 가까이 뻥튀기가 된 2,600유로, 우리 돈 약 38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디올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올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판매가 중단됐던 제품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헬멧인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는데요. 이름만 살짝 바꿔서 판매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토바이용 헬멧입니다. 소비자원이 1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의 충격 흡수성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8개 제품은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구 플랫폼들은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를 차단했던 오토바이 헬멧 제품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 반 기준 같은 이름의 제품이 다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판매하지 않기로 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상품은 차단했지만 다른 판매자가 올리면서 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해외 사업자가 모인 직구 플랫폼의 특성상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법 적용하기 어렵죠.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국가마다 다르다 보니까 해외 사업자의 경우 특히 이렇게 좀 안전치 못한 제품이나 또 같은 상품을 명칭까지 바꿔 판매하면 잡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 관계자는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걸러내기 위해 우회 검색어와 AI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이 낳으면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하는 자동 육아휴직제와 출산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보상금을 주는 방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출산 직후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꺼리는 분위기를 없애고 누구든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이런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별도 신청이나 부서장의 승인 없이 출산 휴가 직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1위로 꼽혔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업무 보복 등이 두려워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직원에게 일종의 보상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재원 마련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돌보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육아기 재택근무 도입도 정책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 관계자는 1가정 양립에 재원과 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검토와 당정 협의가 관문으로 남겨져 있는 단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등 정부 부담이 커지는 대책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우리 고속열차 KTX가 해외로 수출돼서 실크로드를 달립니다. 20년 전에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 기술 수입해서 만든 게 KTX인데요. 그 사이 우리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서 수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2004년 개통한 KTX. 시작은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 기술이었습니다. 이후 기술 이전을 받아 2010년부터 한국형 고속열차 KTX 산천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당시 프랑스 연구진들은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개통 20년인 올해는 수출까지 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계기로 첫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한편성당 7량으로 된 시속 250km급 고속열차 6편성을 수출하는 걸로 2,7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은 스페인으로부터 고속열차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수출이 한국 고속열차 KTX의 세계 시장 진출 신호탄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며칠째 죽은 멸치떼가 강릉 경포 해변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성들이 해변에서 쉼없이 무언가를 주워 통 안에 담습니다. 다름 아닌 죽은 멸치입니다. 백사장 곳곳엔 죽은 멸치들이 띠를 이룬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얼핏 봐도 수백 마리가 넘습니다. 죽은 멸치가 파도에 밀려 나오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런 현상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여기 해변가를 아침에 걷다 보니까 멸치떼들을 많이 봤는데 항상 식탁에서 보다가 이런 해변가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침에 저희들이 나오니까 이 백사장에 반반반 해갖고 쫙 깔렸어요. 그게 밀려 나와서. 죽은 멸치떼 사진들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각에선 최근 전북 지역에 발생한 지진을 거론하며 지진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는 기우라고 말합니다. 포식자를 피해서 들어왔다가 밑에 못 빠져나가고 이제 파도나 이런 데서 좀 휩쓸려가지고 해변가를 올라올 수도 있고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다. 또 냉수대 영향으로 급격한 수온 변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양산 이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서울이 33도, 대구는 35.1도까지 올랐는데요.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더위는 내일 비로 잠시 주춤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낮아지는데요. 다만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는 중북부에 종일 내립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에 최대 40mm, 수도권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후 한때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30도, 대구 33도로 남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고 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자인 산모를 볼모 잡지 않겠다. 아픈 아이들을 두고는 못 떠나겠다. 이 정부 정책에는 반대할지라도 의사의 본분은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의료개혁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닌데 같은 주장이라도 환자를 지키는 의사의 목소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헌신으로 쌓은 신뢰 지키길. 뉴스에 마칩니다.